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인류가 어떻게 탄생을 하였는가와 둘째 시간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느 곳으로 가는가를 했고요. 오늘은 그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 또 모자란 여러 가지 보충해야 될 부분을 세밀하게 잘라서 어떻게 넣으면 좋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거로 요 세 번째 시간을 맞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연속이 인생이거든요. 저 선을 어떻게 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썩은 동아줄을 잡는지 튼튼한 동아줄을 잡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좌우됩니다. 회사 같으면 사장줄을 잡는지 부사장줄을 잡는지 이사줄을 잘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오래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하는 그런 선을, 줄을 어떻게 잘 잡느냐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점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인생이죠. 그 점들이 또 점 이 점을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이 쭉 이어진 것이요. 점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이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이 우리는 인생을 선택해 가고 있는 거죠. 이 인생이 면을 만들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입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입체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움직였던 입체가 모양도 색깔도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빛이 되었고 태어날 때에는 다시 빛으로 태어나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만나서 사람으로 딱 태어나오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나라도 선택하고 직업도 선택하고 부모도 선택하고 환경도 선택하고 나중에 낳을 자식까지 다 선택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오는 겁니다. 그냥 짜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태어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다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들은 대부분 잘못 선택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고 선택당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부모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환경이나 직업, 나라, 주변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던 소원과 대원과 한을 다 털어버리고 편안히 저 세상으로 갔다면 바로 빛이 돼서 빛으로 오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해 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선택해 올 수 있고 우리 집안의 부의 정도도 내가 선택해 올 수 있고 직업도 선택해 올 수 있고 환경도 선택해 올 수 있고 나라도 선택해 올 수 있지만 내가 한 소원 대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인생으로 태어나는 순간 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선택된 곳에 태어나게 돼요. 내 부모도 할 수 없이 그쪽에 태어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몸도 받지 못하고 또 태어나기도 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힘들게 바로 어릴 때부터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이 이유가 바로 죽었을 때 내가 편안히 다 풀어버리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왔느냐
내가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가진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태어나오기도 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되어진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나올 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태어나왔지만 내가 전에 태어나고 죽을 때 기억을 싸그리 지워버리고 완전히 털어버리고 태어나왔으면 이 세상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세상에 태어나올 때 그 기억을 계속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오는 바람에 그 기억의 지배를 당하고 지금 현재 이 상태는 내가 이 사람과 맺어야 했던 그 어떤 과정까지 다 풀어야 하고 저 사람한테 못했던 그 빚도 갚아야 하고 또 이 사람하고 일을 했던 사업의 마무리도 지어야 하고 그런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죠.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러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내가 선택을 했으면 좋을 텐데 선택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중심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내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러고 이 세상에 태어나오면 내가 하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털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가지고 태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저 세상 가서도 후손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면 그 후손들이 가슴 아파하는 만큼 그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선택된 인생,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세상을 갈 땐 다 털어버리세요. 그럼 태어나올 때 선택을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와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바로 내가 선택을 당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앵벌이가 많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면 그 애도 팔려다니는 애지요. 그리고 돈 거들어 다니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 애가 어릴 때부터 돈을 벌러 다니는 겁니다. 팔려 다니는 거예요. 그 앵벌이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앵벌이 하던 이 팔려 다니는 이 갓난애가 사람으로 있을 때 남을 많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팔려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쓰니까 내가 맞죠. 내가 남을 팔아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이런 건 절대 하지 말고 없애야지 하고 털어버리면 이렇게 팔려 다니지 않죠. 내가 남을 팔아먹었던 그러한 여운이 남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내가 중심이 돼서 살지 못하고 그 사람 밑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팔아먹었던 사람한테 팔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6명을 팔아먹었으면 내가 6번을 팔려다니고 또 7을 팔아먹었으면 7번을 팔려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사람을 팔아먹었으면 태어나자마자부터 팔려다니는 그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야지요.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 이것을 탁 털어버리고 간다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그 인생에서 내가 좋은 삶의 결실을 얻고 다음에도 또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세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태어날 인생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 인생이 또 꼬이게 되고 또 꼬이게 되고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잘못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털고 가시라는 거예요. 털고 가시면 내가 태어나올 때 인생을 전부 설계해서 태어나올 수 있어요.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좋은 나라, 좋은 옷, 좋은 생각
다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이 세상을 태어나올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또 이 세상에 태어나오게 되면 그 두 번째 사항으로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내가 사람이 됐을 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밝은 생각, 또 어두운 생각.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 좌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밝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두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까 했던 선을 계속된 곳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밝은 생각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올라갈 것이고 어두운 생각을 계속 가는 사람은 내려갈 것이죠. 또 이 밝은 생각을 보면, 이 밝은 생각의 그 내부적으로 보면 뭐 긍정이라든지 좋은 생각이라든지 예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사고하는 생각 자체를 오른쪽으로 또 빛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 거를 밝은 생각이라고 하고, 이 어두운 생각이라고 한다면 아니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어두운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인생으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구분해서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밝은 생각으로 가느냐 어두운 생각으로 가느냐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밝은 생각을 가지면 인생은 좋아지는 것이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뭐 이런 긍정의 단어라든지 뭐 좋다든지 뭐 이런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그걸 내 단어로 맞아서 잘 쓰세요. 얘만 잘하셔도 얘도 밝은 생각이니까 얘만 잘하셔도 인생은 밝아질 것이고 아니요라고 해도 인생은 망가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에 맡겨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내가 제 이름도 수동이지만 수동적인 생각이 인생을 만들어 가지고 골치 아프지 마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도록 하시자고 하는데 태어날 때에 중심을 두셔야 하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가 사람으로 와서 갈 때에는 사람으로 사는 생각 동안은 밝은 생각을 해주시면 인생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생각을 해주시면 인생은 망하는 길로, 힘든 진흙탕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더 이상의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든 어떠한 그 마음의 기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글씨를 쭉 덧붙일까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건 이런 밝은 생각만 가지시면 사실은 더 이상의 인생은 그렇게 큰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내가 인생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영어 쓰면 안 되죠. 죽을 때까지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제가 한글을 쓰는 의미는 이제 앞으로 한글을 많이 알리려고 하는 의미에서도 있습니다. 또 한문도 잘 안 쓰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작지만 이제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자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쓰거든요. 한국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자기의 자존부터 높여야 합니다. 그것부터 밝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큰 나라다고 생각하면 커지게 돼 있어요. 작은 나라라고 큰 나라에 붙여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밝은 생각만 잘 가지시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어두운 생각만 버리셔도 인생은 평탄히 갈 수 있거든요. 이것으로 살아가는 건 마치고 죽게 되면 또 뻔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의 선택은 빛을 선택하느냐 어둠을 선택하느냐는 이 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말도 안 되는 헤매임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헤매는 거죠.
어디서 헤매겠어요? 바로 이 중간 하늘에서 헤매는 겁니다. 이렇게 뭐 걸리적거리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다고 했던 그런 죽어서 힘들다고 했던 부분들이 되게 여기 남아가지고 나중에 태어나올 때 잘못돼서, 그래서 그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요 중간에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헤매서. 그러니까 빛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죽으면. 그러면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바로 좋은 세상에 딱 내려올 수 있어요. 이제 요걸로 선택의 결과를 거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더 해봐야 별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의 연속이라는 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히 질문 잠깐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뭐 질문을. 빛과 어둠도 네. 선택을 할 때는 사실 이 세상에 올 때 사람을 올 때 말이에요. 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처음에 부분을 안 들으셔서 저 질문을 하시는군요.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올 때는 프로그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와서 계획이 다 돼 있는 부분을 내가 몸만 와가지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와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인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 멋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때 아무런 미련, 원한이 없이 싹 저 세상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태어나오는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요. 내 나이는 몇 살로 하고 자식은 몇 명 낳고 내가 어떤 나라의 어떠한 부와 어떠한 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기본을 내가 다 만들 수 있어요. 태어나올 때. 그런데 내가 원과 한을 가지게 되면 그 원과 한을 가진 한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그러한 어떤 계획에 딱 돼 있는 상태를 내가 태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원한을 지었던 부분이나 힘이 들게 했던 그 남들을 어렵게 했던 부분을 내가 다 갚아주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오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대로 하는 거예요. 그 업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업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직업이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이란 뜻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계속 내 몸, 마음 속에 벌써 익었던 내용이에요. 빛이나 어둠이 익어있던 행동을 가리켜 우리가 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질을 능숙하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도끼질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읽고, 어떤 사람은 분별을 잘하고 하는 이런 자기만의 그 특성이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너는 업이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쪽에 종사를 하느냐로 바로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직업은 내가 전에부터 많이 해왔고 잘하던 것을 가리켜서 업이라고 해요. 이제 얘기가 셌는데 바로 이런 내용을 업을 계속해서 가지고 짊어지고 다음 생을 살다 보면 내가 다음에 태어나오면 그 업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업을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태어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오지 말고 내가 태어나올 때는 빛과 어둠에서 죽을 때 빛으로 완전히 가서 그 어둠에 남아있던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없애버리고 빛으로 가가지고요. 그 빛에서 내가 태어나올 걸 선택하시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려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 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죽으면 빛과 어둠으로 간다고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중간에 머무르지 말라고 여기도 써놓지도 않은 거예요. 중간에 머무르게 되면 꼭 저 짐승짓거리 하고 와가지고 또 자식 때문에 못 살고 죽고 하는, 나중에 이 내용까지도 다 내려가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그 계획된 대로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러셔야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나올 때 빛으로 좋게 잘 태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맨 처음에 설명을 못 들으셔서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련이 남을 때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밑주 내가 죽을 때 미련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남는 것이 한이거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원이 남아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작은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뭐 이 나쁜 소리를 들었다거나 혹은 누명을 뒤집어 썼다거나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마음의 응어리거든요. 그걸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야 할 어떤 그 소원이나 대원 같은 것도 풀지 않으시게 되면 그것이 남아가지고 죽어서까지도 크게 남아있어요. 그게 응어리가 남아서 뭔 짓거리를 하냐 하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하늘에 있는 신기를 끌어내리고 땅에 있는 귀기를 끌어올려가지고 합쳐서 귀신을 만들어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에 그런 강의를 했어요. 이제 지금 강의를 안 들으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원한을 빨리 털어버리고 죽을 때 자식 걱정도 하지 말고 부모 걱정도 하지 말고 자식이 못 났어도 다 털어버리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 그러고 털고 빛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지를 쫙 잡아서 태어나올 수 있어요. 나라도 직업도 얼만큼 먹고 내가 죽을지 나이까지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사시라고 하는 강의거든요. 또 귀신에 머물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뭘 돈을 하나 더 손에 쥐어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눈을 편히 감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인생이 귀신 바가지들로 전부 디글디글해요. 그럼 또 그 타령이에요. 인생이요. 절대로 좋아질 미래가 없어요. 제가 보고 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부터 그러한 변화가 있어지게 된다면 다음 생에는 절대 그렇게 엮이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드는 그러한 과정은 전생의 어려움을 그대로 내가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골라서 사는 세상을 살아보시라고. 집착. 네, 집착, 애착 다 들어가죠. 그런 것도 풀어버리시라고. 주지 말고 상처 받지도 말고. 네, 가실 때 그냥 편안히 가시라고. 미련 없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무실 때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는 태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저녁엔 죽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편안히 깨어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오늘은 일진이 좋다고 하는 것이고, 저녁에 편안히 자면 오늘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건 어제가 힘들었다는 것이고, 저녁에 잠잘 때 힘들다는 것은 오늘 낮이 많이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역시 내가 잘 정리하는 습관 혹은 정리하는 걸 내가 배워보세요. 남한테라도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 원하고 하나하고 남기지 말고 다 털고 편안히 죽으라는 얘기죠. 네. 그러셔야 그래요? 빛으로 온전히 가고 빛에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걸 강조하느냐 하는 건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음 설명에서 빛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이제 거긴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럼 빛으로 가서 반드시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빛으로 가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빛으로 가서 또 그쪽 세계를 통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을 통제하는 것도 역시 신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공간을 통제하는 역할도 신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는 이제 뭐 산신이라든지 뭐 용왕신 이런 경우도 빛으로 갔다가 그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큰 진전은 없지요. 이제 도를 많이 못 닦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왔을 때는 내가 힘들게 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요거 도는 나중에 통하는 공부까지 가야 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시고 오늘은 이 질문만 많이 이해되셨으면 바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큰 빛으로 다시 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선택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는 가나다로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영어나 이런 거 안 쓰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와서 인생의 높낮이가 있어요. 이제 이쯤에서 가지요. 뭐. 그럼 보통 인생에 성공이 한 3번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회가. 자, 한 번 왔습니다. 2번 왔어요. 3번 왔어요. 산에 올라갔을 때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근처 다다랐을 때. 내가 높이 올라갔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밑바닥이 내려왔다는 것은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죠.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움을 다 겪고 밝음을 겪고 힘든 거를 다 겪은 다음에 나중에 죽을 때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요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뭐 중간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더 일찍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요거를 요 앞에서 인생을 다 배워버리면 나머지 인생은 빛을 모으는 걸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걸 위해서 제가 교육을 바꿨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읽지 않아서 제가 조금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이제 그 교육 제도를 보면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도덕, 과학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바로 이런 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인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인생을 배워본 적이 없고 누가 또 나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나이 들면서 힘들게 배워가는 것이죠. 이걸 이 앞에서 다 배우게 된다면 나머지 인생은 빛만 모으는 인생으로 아주 줄기차게 잘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요렇게 할 수 있는 그 교육의 기본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뭐 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요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여러분들도 역시 바꿔야 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인데 애들은 어떻게 기르느냐 이런 나이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운데 물관을 두고 한 해가 자랍니다. 물만 쭉 빨아 올리죠. 자, 그런데 이 나이테라고 하는 게 자랄 때는 그럼 여기서 남쪽은 어디일까요? 네, 이렇게 많이 커가는 게 남쪽이지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치고 나가게 돼 있어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걸 강의하는 거거든요. 나이테가 넓게 자라는 거는 남쪽을 바라봤으니까 잘 나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나이테가 적게 나가는 부분은 북쪽에 해당하니까 얼마 못 자라거든요.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기르냐 하면 요거를 이제 나무에 물관이 있으면 북쪽에 해당하는 부분과 남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네모로 자릅니다. 그래서 가장 네모가 잘 되는 부분만 쓰거든요. 애가 바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말을 애들한테 잘하냐면 해라 마라고 하는 말을 잘해요. 이제 다른 말 손전하다 다가기는 경우라고 하거든요. 경위가 있어요. 강태공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중국에서 주나라 문왕을 돕고 그 다음에 문왕의 추천으로 무왕과 같이 이제 나라를 아주 편안히 잘 다스렸던 성군을 도운 큰 신하라고 하는 그 태공이라는 벼슬을 얻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수강가에 살았어요. 근데 위수라고 하고 경수라고 하는 의미는 경수는 이렇게 흐르고 위수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두 물이 거의 90도 각도에서 만나거든요. 위수 사는 사람들은 위수가 맞다 그러고 경수가 사는 사람들은 경수가 맞는 물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판별을 해보자고 나온 말이 경우를 판단하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북위 38도선에 38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도선이라고 하죠. 애들도 이렇게 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로 애들을 자르다 보면 애가 조그맣게 돼요. 자기 중심도 잊어버려요. 부모 생각에는 애를 크게 키운다고 하지요. 이거 애 기르는 입장에서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애는 이게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를 나는 크게 키운다고 하는 부모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잘라버리다 보니까 자기 중심도 없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이렇게 잘랐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목을 쓴다니까요. 내 중심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 교육은 애가 지멋대로 크게 놔두는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에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자르다 보면 아주 심하게 자르면요 나중에 성냥개비 같이 그런 애들이 나와요. 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애들은 무엇이든지 다 풀어놓고 제멋대로 자라는 게 가장 크게 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더 큰 중심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지 내 인생이지 이건 다른 사람 인생이잖아요. 요 나이테가 없어지는, 물관이 없어지는 인생인데 이게 뭐가 재미있겠어요. 인생은 이렇게 애들 때부터 편안히 길러줘야 이게 큰 애가 돼요. 아까 선택은 그렇게 애들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애들한테 해야 될 교육이 어떤 것이 있냐면,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부모가 되거나 또 늙어가거나 할 때의 그 과정을 교육시켜야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의 씨앗으로 막 튀어나왔을 때 여기서 네가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애한테 가르쳐 줘야지요. 이걸 어렸을 때 다 가르쳐 주면 이 애가 클 때까지도 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기본을 다 갖추게 되죠. 그런 교육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애들이 어떻게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가,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결혼 상대자를 만났을 때는 애들은 어떻게 낳는 게 좋은가,
또 걔네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또 애를 낳게 되면 애는 어떻게 태교법을 길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애들이 자라게 되면 애들한테는 내가 어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가를 커가지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춘기 조금 지나서까지 이 내용을 싹 교육을 해주고, 늙어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맞춰야 하는 것까지도 교육을 시켜줘야 하고요. 또 그 애가 죽을 때는 어떻게 선택해서 편안히 저 세상을 갈 것인가까지 이 어릴 때 교육을 다 시켜준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걸 어릴 때 교육을 했어야지 다 커가지고 신올케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겪어보면서 또 그걸 힘들어가지고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하고요. 부부관계도 잘 못해가지고 또 힘든 그 상황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인생 전체적인 교육을 어렸을 때 다 하게 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교육 과정을 일렬로 해가지고 쫙 가르치게 되면 이 애들이 커서는 크면서까지 다시 교육받을 그런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교육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면 애들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손주를 돌보는 법이라든지 다 알게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과정은 하루 앞이 틀려요. 오늘 지나면 내일이 새롭고, 또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외손자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과정들이 다 미지수예요. 인생에 해답이 없지만 여기서 해답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애를 할 때는 이런 남자를 만나고, 또 내가 이런 남자가 돼야 장가를 간다든지, 이런 여자가 돼야 시집을 간다든지 하는 걸 학교에서 다 가르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시집장가 못 갈 일도 없고요. 또 옷 입는 법도 미리미리 다 가르쳐야죠. 이런 것이 우리의 교육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나이 들어서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준비도 안 돼가지고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애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애들이 또 뭘 배우겠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와가지고 또 힘든 인생을 계속 되풀이 하거든요. 네, 이걸 미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다 받아지게 되면, 이러한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으니까 사춘기는 이런 과정이 있었겠구나, 왜 그러한 과정에 맞춰서 애를 하고, 또 태교법도 역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미리 이때 교육을 다 시켜놓으면 내가 준비가 돼서 결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아빠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엄마가 되면 그 애들도 힘들고 엄마도 또 아빠도 힘든 거예요. 이런 교육도 이제 저는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한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먹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만 된다면 세상은 편안히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질문하세요. 교육은 그냥 교육을 바꾸자고 그러셨는데 심슨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내용을 들어가고. 애가 웁니다. 애가 울면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애를 교육시키냐 하면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과자 주고 사탕 주고 이렇게 애를 달래거든요. 이렇게 달래면 망가지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애들 때부터 내가 달콤한 것으로 입을 적시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으로 내가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커서까지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바르게 자라가는 걸 시켜야 되고, 네가 지금 울고 있지만 너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걸 서서히 말로 가르쳐주는 걸로 교육을 삼고, 참았다가 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지, 개가 울음을 바로 그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사탕을 입에 물게 해준다면 그 사탕이 나중에는 어떠한 그 뇌물까지 가는 아주 안 좋은 습성을 가지게 되죠. 처음부터라도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가르쳐야죠. 우리가 지금 돈 버는 데 위주로 하는 교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교육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빼고 실제로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 교육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현재 우리는 뇌를 뭐 3에서 5% 정도밖에 써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뇌를 잘 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정신통일을 하면 뇌를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한 군데 집중하는 거죠. 그런 정신통일의 방법도 나중에 교육할 때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신통일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늙어 죽을 때 어떻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까지 싹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면 이제 그렇게 크게 세상을 살면서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선생님. 네. 정말 빚으로 갔는데 다시 오고 싶을까요? 다시 오고 싶을 경우도 있고 오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빚으로 가는 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면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심장을 써먹을 일도 없고 육체적인 어떠한 소모되는 게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성장이 더디다고 해야지요. 그만큼 별로 써먹을 일이 없다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어떠한 일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세월을 보낸다고 하죠. 빚으로 다시 사람으로 온다는 거는 실제로는 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쉽게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더 큰 빚이 되고 싶다면 사람으로 태어나와야 그 빚으로 있는 과정보다 훨씬 큰 빚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처음엔 작은 빚으로 출발해도 그 빚이 한번 사람으로 왔다 가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인생살이에서는 빚이 커지는 한계가 있어요. 서로 물어뜯고 쥐어뜯고 하는 바람에 그 우물에서 헤어나오는 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걸 뛰쳐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 빚에서 더 그 빚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네. 오신 분들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태리의 그 과학자였죠. 수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을 취재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으로부터 사형 선고 받기까지도 갔었고 나중에는 종신형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요. 그 경우는 자신의 과학적 업적을 다시 재증명하고자 뉴턴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뉴턴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가 수학적 사고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어떤 몰입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살았거든요. 또 그 죽은 연도도 역시 갈릴레이가 1월 달에 죽었어요. 근데 뉴턴은 같은 해 12월 28일 날 태어났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볼 때는 그 12달 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로 갈릴레이가 뉴턴으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럼 그건 큰 빚이네요. 그렇죠. 과학계의 큰 빚이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뭐 여자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연구해야 되는데 굉장한, 그리고 또 큰 업적을 이뤄냈고요. 혹은 지옥이다, 뭐 연옥이다 이런 것도 다 마음의 응어리가 남았기 때문에 만드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만들지 마세요. 지옥도 없애고 천국도 없애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도 무지, 우리가 몰라서 만들어낸 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생긴 일이니까 그런 것도 없애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 죽게 되면 빛이 나타납니다. 그럼 빛으로 가세요. 미련을 떨지 마시고. 왜 꿈을 꾸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어머니 아버님이 한 번은 꿈에 나타나서 그냥 밝은 세상으로 가셨다. 그런 꿈이 무슨 꿈이냐고 해석을 해달라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그분이 저 세상으로 완전히 간 겁니다. 빛으로 완전히 가신 거죠. 그분을 나하고 다시 인연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완전히 바른 길로 가신 거니까요. 이제 다음 시간 들어가면 이제 다음 시간은 또 다른 내용일 테지만 다음 시간 강의를 조금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요 도를 잘 알면 이제 그걸 도를 잘 아는 걸 우리가 통했다고 하죠. 이제 그런 과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 걸 배우지 않고 도통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뛰어넘으시려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성경책에도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내 것이 될 수 있으면 내 거로 만드시면 돼요. 어떤 진리든 그것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지. 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거지 다 맞을 수도 없고 또 다 틀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타당하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깨어있다면 내 인생을 바꿔가 보세요. 우리 인류가 처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런 천국이라든지 지옥을 조장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빛으로 가면 그만이고 밝음으로 가면 그만이지 거기 남아서 무엇을 할 건데요? 천국에 남아서 무엇을 하고 지옥에 남아서 고통을 어쩔 건데요? 내가 빨리 지금이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 전생에 가지고 왔던 억울했던 내가 사람들한테 까닭없이 받는 비움이나 힘든 과정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해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누구나 다 계시잖아요. 네.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털지 못하시고 네. 한과 원을 넘겨서 가시죠. 뭐 예를 들어서 저승에 뭐 네. 제대로 못 가시고 뭐 한이 많으셔서 네. 그럼 불교 쪽에서는 천도제를 자손들이 그런 것도 해서- 도움이 되지만요. 네 그러면 어떻게 자손들이 어떻게 해드려야 그분이 빛으로 가실 수 있는 건지 그럼 우리가 영매라고 하는 뭐 무당이나 박수라든지 영가천도의 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내용은 조상님께 밝은 길을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후손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사람들이 흡족하든 하지 않든 어느 정도 풀어질 수는 있어요. 가장 좋게 푸는 방법은 우리가 영매를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나 박수라든지 이분들을 가운데에 두고 죽은 사람과의 대화를 하시면 가장 빨리 풀어집니다. 내가 원과 한이 이것이다 라면 네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면 거기서 풀어져 없어지세요. 우리는 뭐 구슬해서 그게 좋아졌다든지 천도를 해서 없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이 어떤 바램을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만 주어도 그 내용은 없어집니다. 가령 내가 너 잘 사는 걸 보려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다 하면 후손들이 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만 해도 그 영은 좋은 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빛을 잡고 모아가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면 내 조상도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나한테 지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틀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밝은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부모의 인생, 내가 돌아가신 그분들의 인생도 점차 밝아지고 그분들이 나한테 기댈 이유도 없이 밝은 세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걸 보온이라고 하겠지요. 내가 좋게 밝게 살아도 우리의 조상들도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고요. 그거 뭐 꽹가리치고 뭐 난리에 쓰고 그래서 조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두 사람들하고 대화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소통하는 사람, 전화기 같은 거를 한 명 옆에 두셔야 그래서 얘기를 하시냐고요. 아, 이쪽입니다. 그쪽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소통을 하시라고요. 소통을 하는 순간 그 원한이 풀어지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풀지 못하면 못 가는 경우도 있죠, 끝까지. 네. 본인이 지어놓은 게 있어요. 난 꼭 이루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원한이 뭐 100년, 200년, 300년, 500년까지 가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 억울한 혼백의 형태로 몇백 년을 있다가 사람으로 네. 다시 환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힘들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오면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삽니다. 자기가 힘들었던 그만큼. 부부가 악연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도 악연. 자기가 선택하지 빚진- 못하는 인생을 빚진 살죠. 결과가 자식이 되잖아요. 그거를 털어버리시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죠. 진짜 거짓말.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얼만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2번, 3번 보셔야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뜻의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힘들게 해가지고 종교의 벽도 넘어서고 이제 과학도 넘어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두 번 보고 다 내 걸로 받아들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10% 20%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더 말을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뒤로 뒤집어져요. 어려워 가지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쉬운 단어를 선택하고 이제 여기 초등학생도 있는 것처럼 쟤네들이 알아들어야 누구나 알아듣거든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면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안 하니까 질문이 별로 없지요. 참 말은 쉬운 것 같은 행실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 네, 그 행동을 왜 못하게 되냐 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이제 그런 거를 다음 시간부터 차츰차츰 해나갈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 방향을 가는 걸 틀었을 뿐이고요. 이제 머리가 틀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몸은 쫓아가게 돼 있어요. 다음부터는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다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